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국무용으로 느끼는 창원의 아름다움 프로젝트를 맡게 된 교육생 김경률입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한국무용을 뮤직비디오화해서 이제 아름다운 장소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지만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름다운 장소, 아름다운 한복, 대중성 있는 음악, 그리고 한국무용, 이렇게 네 가지를 같이 해서 이제 조금 비인기 장르인 한국무용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대중화되길 원하는 마음에 이번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산에 있는 마산해양 드라마 세트장이라는 곳에서 촬영을 하였고요. 많은 사극 드라마들의 실제 촬영지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옛날 고유의 그런 건축물들이나,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장보고 이런 드라마도 이제 찍은 걸로 알고 있어서 되게 예쁜 배도 있고 이제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런 멋있는 장소인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분위기라도 좀 비슷하게 해보자 해서 그거를 한국무용으로 약간 춤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영상 제작을 하였습니다. 일단 원래 이렇게 춤을 추거나 아니면 안무를 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할 때는 그 안에 이제 스토리텔링이 돼 있다던가 무슨 내용이 있다던가 의미가 있다던가 원래 항상 이렇게 부여를 하는데,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이쁘게 만들자, 이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게 만들자, 약간 그게 첫 번째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악으로는 이제 멜로망스의 좋은 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미스터 션샤인 OST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무용이라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일찍이부터 이걸로 춤을 좀 추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기획사업 계기로 이제 또 기회가 돼서 또 제작을 하게 되었고, 안무도 그에 맞게 제가 그 같이 함께한 무용수와 직접 안무하고 분위기도 같이 연출하고 감정선도 같이 잡고 해서 이번에 영상 제작을 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저도 아무래도 이제 무용을 하던 사람이고 무용수다 보니까 이제 기획자로서 이제 그 무용수와 같이 호흡을 하면서 같이 안무를 하고, 제가 물론 안무도 다 외운 상태에서 모든 걸 다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정작 저는 출연도 안 하고 춤을 못 추는 거예요. 이제 그런 중요한 곳에서 약간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약간 그런 것처럼, 난 춤추는 사람들도 왜 이러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도 약간 들었고, 보는데 막 춤추고 싶다 그랬었긴 했지만, 앞으로의 저의 미래와 경상남도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양한 콘텐츠와 좀 더 멋있는 영상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런 형식의 영상들을 더 만들고 싶어요. 지원 사업을 넣어볼 거기도 하고, 또 다른 고민들도 더 많이 해서 더 다른 양질의 콘텐츠도 만들려고 할 거고요.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번에 민속촌에서 더 일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제 거기서 또 일을 하면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또 돌아가면서 배우고 돌아와서 좀 더 깊고 심도 있는 영상뿐만이 아니라 그런 콘텐츠, 그런 프로젝트들을 실행하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사이트를 약간 밥 먹듯이 약간 이렇게 들락날락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트누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를 거의 하루에 한 20번씩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맨날 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제 뭐 기획자 영상 사업이 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저는 그냥 뭐 내가 뭔 기획이야,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뭐 프로젝트 하니까 뭐 내가 이번에 지원비 받아서 뭐 하나 만들면 되겠네, 약간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여기서 지금 교육하시는 교육생 분들 보고 이제 초청해 주시는 선생님들 보고, 이거는 제가 허투루 그리고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구나 생각도 들었고, 정말 다른 교육생 분들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제 자신 자체에도 되게 이렇게 뭔가 다잡은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기는 이제 되게 가벼운 마음이었지만 이제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2021년은 저에게는 이제 완전 새로운 눈을 뜨게 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까지 2020년까지만 해도 원래 저는 춤밖에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고, 코로나가 더 심각하게 되고 이제 이대로 내가 그냥 춤만 생각하고 살면은 안 되겠다, 좀 뭔가 다른 일도 해보고 뭔가 이렇게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일들을 배우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다른 일도 하게 되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좋은 감독님을 만나서 이제 또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많이 배우기도 했고, 이제 지금 나와서 아직까지 정말 모자라지만은 저 자체적으로 저희끼리 뭘 할 수 있다는 거에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이제 제가 뭘 해야 되고 제가 뭘 하고 싶고 앞으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구체적으로 제 머리 안에 딱 정해진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문화활동가 양성사업
교육생 김병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우리 동네 뮤지션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일단은 저도 문화활동가로서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공연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 일인으로서, 왜냐면 제가 밴드부를 했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밴드 드럼을 치면서 드러머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문화활동이라는 게 엄청 인간으로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활동을 하면서 공연 기획이라는 것도 제가 밴드 드럼을 치면서 하고 싶었고, 실제로도 부산에 있는 락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실제 락 페스티벌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를 느껴보고 싶어서, 체험해보고 싶어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동네 뮤지션이라는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저희 지역 청년들, 지역 아티스트들을 이제 공연의 자리에 설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꾸준히 아카이빙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영상회사에서 1년 정도 지금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사표를 내고 서울 쪽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상 기획부터 이제 촬영하는 것까지 전부 다 제가 이제 해서 그런 제작자분들한테 맡겼거든요. 그 영상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다 보니까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되고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 되고 또 이제 컷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악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기획하는 부분이 많이 미흡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지금 회사는 나왔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동네 뮤지션이라는 게 여기 경남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전라도든 강원도든 제주도든 거기에서 활동하는 문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제가 10개든 20개든 계속 꾸준하게 만든다면은 거기 있는 분들도 문화 활동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만들어서 좀 제 것으로 만들어서 사업화할 계획도 따로 있습니다. 저는 2021년은 저의 미래를 확정짓게 해준 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제가 영상을 이번 1월,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영상을 하면서 느꼈는데 굉장히 이 길이 저의 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 문화활동가 영상 사업을 하면서 더 이 길이 내 길이구나라는 확정시켜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어떻게 미래를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지 저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저를 발견시켜준 프로그램 공간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육생 남명태입니다. 저는 현재 교육기관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밴드 수업과 성인들 대상으로 한 기타 연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은 창원이고요. 고향은 진주에서 왔습니다. 창원에 활동한 지는 이제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공연을 하고 연주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공연을 만들고 연주 기획을 하면은 어떨까 하고,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공연과 문화예술 활동을 해보고자 이 교육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청춘음악회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직접 연주와 악기를 배워서 공연을 하는 것을 한번 만들고자 제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어요. 10년 정도를 기타를 연주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한 번도 공연을 해보신 적이 없으셨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공연을 소개하고 참여를 권유하였을 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배웠던 연주를 남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공연을 하고 난 뒤에 사실 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전화상으로 몇 분만 제가 초청을 했고, 나머지 그 외 분들은 죄송하다고 돌려보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으셨는데 공연을 통하여서 조금 많이 위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한테. 저도 많은 보람이 되었고요. 제가 청년이잖아요. 대상이 중장년, 노년층 들리잖아요.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르신들하고 공연 관계자들하고 소통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좀 어렵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극복해 나왔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저희 의중을 조심스럽게 말씀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어려운 점은 많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요.
힘들지만은 하나 더 배웠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요즘 같은 게 학교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학교 안에서 콘서트를 해보고 공연을 하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연주회를 해보고자 해요. 여러 공원에 좋은 무대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기획자로서 좋은 뮤지션을 모시고 좋은 연주자를 모셔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공연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 꿈이 한 발짝을 다가온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힘든 것도 있었고 힘든 만큼 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활동가로서 첫 수를 떴고 첫 사업을 참여하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제 개인적인 일도 2021년에는 많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한 발짝 더 성숙하는 사람으로서 발전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활동 과정에서는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기획의 방향성을 더욱더 꿈을 달아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20년도에서는 제가 여기서 교육을 하고 실습을 했던 내용을 필드에 나가서 정식으로 한 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림창작공예촌 입주작가로 활동 중인 박은성입니다. 공예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지역 큰 축제, 국화축제나 벚꽃축제 같은 곳에서 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행사가 되게 많았어요. 이런 행사를 작은 마을 단위에서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는데 제가 혼자서 실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청년문화활동가 양성 지원 사업을 보게 됐고 내가 여기서 기획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완월동에는 긴 오르막길이 하나 있는데 오래된 맛집도 많고 자연 경관도 되게 좋은 길이거든요. 이렇게 자원이 많은데 노령 인구 비율이 많이 높은 곳이라 문화활동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공예체험, 공연 관람 등 기회가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평범하게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특별하다 하면 저희 전시 작품은 동네 주민분들이 만든 작품들이 전시가 되었고 체험 프로그램 진행도 동네 주민분들이 일일 예술 강사가 되어서 진행을 하셨다는 점이 특별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주위에 공예 하시는 선생님들께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일일 재능 기부를 좀 부탁드린다고 선생님들께서 흔쾌히 알겠다고 해주셨었는데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겠구나. 주민분들이 직접 준비해서 진행을 해야 계속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절대 못한다고 하시던 분들도 이거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한 15분 정도 일일 예술 강사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하게 해드렸고요. 전시 작품의 경우에는 919개의 한지등이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도 주민분들이 직접 만드셨어요. 경로당에도 가고 미술학원도 가고 지역아동센터에도 가고 취지를 설명드리니 우리도 같이 하겠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9,019명의 주민분들을 상징하는 919개의 달이 떠올랐습니다. 이 동네가 완월동이잖아요. 달이 진짜 예쁘고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저녁 시간에도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게 샌드아트 공연을 준비했고 샌드아트 공연과 함께 체험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오르막길은 그냥 오르막길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회의를 했어요. 오르막길이기도 하지만 완월동은 완월의 뜻이 달을 즐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달이고 오르막길이니까 우리 달 오름길로 해보자 하고 함께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저희가 한 석 달을 넘게 준비했는데 석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준비하는데 참여하시지 않은 주민분들도 달 오름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행사가 종료된 후에 같이 행사를 준비했던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모를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런 문화 행사나 공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조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봐야겠다 말씀을 하셔서 진짜 뿌듯했어요. 그리고 전해 들은 말이 어떤 초등학생 친구가 집에 가서 엄마 나 이런 게 있어서 행사에 참여하고 왔다. 너무 좋다. 우리 동네가 달라 보이고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 듣고 그분이 또 저한테 전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고 뿌듯했습니다. 정말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됐었거든요. 우선 행사를 할 때 안전 요원도 있어야 되고 강사도 있어야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방역 수칙 체크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정말 인원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진짜 많이 움직여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장인 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시간 맞추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카톡으로 회의하고 또 줌은 못 하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또 대면을 해야 되는데 시간 맞추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계속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 문화 활동가 양성 지원 사업은 저를 성장시켜 준 것 같습니다.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원주이고요. 저는 미술을 하고 있는데 미술 중에서도 미나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제 전통 미나와 창작 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바다 쓰레기 바다 보물이라는 거고요. 통영 바닷가에서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바다 해설사와 함께 쓰레기를 같이 줍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이제 조개 껍데기나 유리 조각 같은 것도 같이 주어서 그걸로 창작품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바다 쓰레기 중에서 이제 조개 껍데기랑 플라스틱, 유리 조각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양초 안에 넣어서 이제 바닷속 양초 모양 그런 것도 만들고 방향제도 만들고요. 캔버스에 그런 것들을 붙여서 이제 통영 바다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을 만드는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을 하는데 중학생들로 이제 모집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중학생들을 인솔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게 많이 어려웠어요. 바닷가라는 넓은 지역에서 애들을 한데 모으기가 참 힘들고 창작품 만들기도 사실상 되게 우리 입장에선 쉬운 거였는데도 애들은 집중을 잘 못하니까 이거 잘 저으면 돼요. 이건데도 못 알아들어서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그런 점들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어가고는 싶은데요. 제가 학생들을 인솔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만약에 다음에 한다면 좀 더 연령대를 높여서 저는 사실 창작품을 만든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샘플을 보고 그대로 이제 비슷하게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연령대가 높아지고 자기 생각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은 창작품, 좀 좋은 창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고등학생 아니면 성인들 위주로 한번 다시 그런 작품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미술을 하면서 그냥 계속 그림 그리는 활동만 했어요. 아니면은 전시 활동만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런 활동밖에 안 했는데 다행히 지금 이 과정을 들으면서 저만의 작품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시민들, 학생들과 이제 함께하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고요. 그거와 별개로 이제 계속 전시도 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전시를 했고 앞으로도 전시할 텐데 아무래도 미술 하는데 이제 전시 말고는 사실상 저도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번 활동하면서 다른 분야랑 이제 협업을 해서 저만의 이제 세계를 좀 확장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그드라실 콘텐츠의 승수지입니다. 저희 위그드라실 콘텐츠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 문화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팀입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아동극에 참여하다 보니 기회가 생겨 영화, 뮤지컬, 그리고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제가 직접 기획 제작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찾던 중 청년 문화양성 지원 사업을 발견하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접목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콜라보를 목적으로 기획을 하다 보니 창작 동화를 바탕으로 한 동화구연, 클래식 악기, 그림자 인형극이 어우러진 공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노래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구연과 클래식 기타, 그리고 그림자극이 만나 아이들에게 편안한 공연을 선물하고자 했습니다. 멘토님께서 멘토링을 잘해주셔서 대부분 잘 해냈다고 생각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서류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그드라실은 먼저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를 더 개발하고 제작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1년은 문화기획자로서 첫 발을 내딛고 초기에 성공과 실패가 있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문화활동가 양성과정은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다른 다양한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석에서 문화예술센터에서 음향감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안태용이라고 합니다. 올해 처음 지어진 건물이라 혼자 제가 다 하다 보니까
간단한 촬영이랑 음량 이제 만지는 거, 편집 이런 것도 제가 다 미숙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세히는 몰랐는데 그냥 다양한 교육을 해준다고 해서 그럼 나도 이걸 이제 이쪽 업계에 발을 들인 사람으로서 한번 교육을 받아봐야겠다. 교육을 받아보고 이제 이후에 제가 실습비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 뒤로는 되게 잘 됐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는 청년 콘서트라고 고성에는 청년이 없고 공연 문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남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들을 모아서 고성군에 조금 젊은 열기를 한번 불어넣고 싶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섭외부터 촬영, 조명, 녹음, 음향 이런 거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것도 되게 많고 이제 섭외 과정에서 청년 콘서트인데 이제 섭외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청년 단체에서 2분씩 해서 2팀 하고 지역에 그냥 예술가를 어쩔 수 없이 초청을 해가지고 꾸미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 콘서트라는 초기 기획이랑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공연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센터에서 혼자 감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획도 제가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욕심이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청년 콘서트 제 1을 넘어서 2, 3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예술가들이랑 같이 협업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내년에도 이제 공연 기획을 해가지고 코로나만 허락한다면 또 계속 할 예정입니다. 2021년은 저한테 이제 배움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그렇고 제가 다른 데서 배우는 것도 있다 하다 보니까 일에서는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배움은 엄청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발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연 기획을 처음 해봤는데 시행착오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알 수 있던 경험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제가 앞으로 공연 기획을 한다 생각했을 때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섭외해야 되는지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문화활동가 양성 과정을 처음에는 의도치 않게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진짜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경남에서 이런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지역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왕정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문화기획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고 정말 막연하게 기획이 뭔지도 몰랐고 문화가 뭔지도 몰랐는데 주변에서 이제 문화기획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이제 사업이 있다 이러면서 일기에 하셨던 선배님이 먼저 추천을 해주셨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서를 쓰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문화기획을 하시는 단체 대표님께서 제가 이제 사업 지원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획한 유일무이 경남유람은 지역에 있는 무형문화재를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책자로 스토리텔링하여 제작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번 사업에서 이제 답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지역을 알아가고 또 그 지역의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를 알아가고 직접 들은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책자로 담아내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책자 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전통문화 키트로 해가지고 전통 매듭과 전통 다과를 함께 포함해서 제작한 책자를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배부하는 걸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기획하는 일 자체가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처음 인터뷰 답사하는 과정부터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이제 사무국장님들을 섭외하는 과정도 전부 처음 했던 과정이라 너무 힘들었고 연락을 드리는 과정도 힘들었고 책자 제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디자인 관련해서 미팅을 하는데 제가 만들어내고 싶은 책자를 디자이너님한테 말로 설명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디자인을 담아내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디자인을 머리에는 생각이 나더라도 이렇게 말로 설명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활동, 이제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책자 제작을 할 때 많이 신경을 못 써가지고 내용에 관련된 부분이나 제가 책자에 담고 싶었던 내용들, 이제 지역을 소개하고 문화재를 소개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많이 담기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고, 끝마무리를 지을 때도 키트 배송을 해야 되는데 책자 제작이 지연된다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획자로서 열심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제가 하고 싶었던 기획을 해보고 나니까 뿌듯함은 정말 컸었어가지고 조금 더 지식이나 이런 능력 개발을 더 한 이후에 기획 쪽으로 계속 이 일을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저한테 2021년은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어요. 일도 많았고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일도 많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일도 많았고, 복잡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는데, 이 사업이 저한테는 이제 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문화기획을 할 때에도 어떤 문화기획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기획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딱 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저는 이 사업을 수료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생 이경원입니다. 저는 전공은 한국무용이고요. 한국무용을 실기를 하면서 민속학이라든지 무형문화재에 관한 그런 이론 공부도 같이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사업 이런 기획 일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획자로서 먼저 현장에 뛰어든 게 저로서는 아직 좀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론적으로든 전문가를 불러서 경험으로 제가 듣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무용 이외에 그런 전공자분들에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기획을 해나감으로써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프로젝트 제목은 진주 문화유산을 만나다 걸씨구나 지화자라는 프로젝트고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어 있는 진주 포구랑모에 대해서 홍보를 위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나의 홍보 영상물로 제작을 했는데요. 보존에 계시는 보유자 선생님 및 외에 이제 22분 정도 회원분들과 외국인, 몽골인 친구 유학생 1명과 한국 학생 1명을 이렇게 출연진으로 꾸려가지고 구성을 해서 외국인에게 우리 진주 지역의 전통 문화 유산을 알리기도 하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소외된 무형문화재로서 좀 스스로가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할까 하다가 알리고 싶어서 이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인원이 26명 정도 되는데 대인원이다 보니 그것을 기획자인 저 혼자서 꾸려서 진행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점도 있었고요. 처음에 단순히 이제 이거를 알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좀 재밌게 풀면서 또 다른 외국인들이 알릴 수 있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외국인, 몽골인 친구를 섭외하게 됐는데,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진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이제 계속 결혼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이제 자국으로 돌아갈 건데 생활하면서 아직까지 전통 문화를 접해보지 않은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좀 전통 문화에 대한 그런 전통적인 단어를 잘 모르다 보니 하나하나 설명해서 이해시키기가 조금 힘들었었고, 춤 전공자가 아니었어요. 법학과 다니는 친구다 보니 처음 춤을 춰보니 촬영하면서 그런 어려운 점도 좀 있었습니다. 기획자로서 이전에는 무형문화재가 아닌 그냥 국제교류 공연 행사로 기획자로서 제가 활동을 했었는데요. 우리 춤을 알리는 것도 공연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있는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런 무형문화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화재 관련해서 기획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런 양성 사업이 일단 어떻게 보면 기획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첫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단순히 그냥 이론으로 책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닌 서로 공유하면서 알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인해서 굉장히 재밌게 수행해왔던 것 같고요. 내년에도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은 그런 의미 있는 저한테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교육만 듣는 게 아니라 1인 기획자로서 결과물을 낼 수 있어서 거기에 더 보람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주성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이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퇴사도 했고,
앞으로 이제 교육을 수강하고 제가 이제 디자인 전문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이제 거의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 활동 사업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디자인 회사 한 7년 근무했는데 야근도 많이 하고 여행이나 문화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여행도 못 가고 살도 많이 찌고 이제 집에서 뭐 야식에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결국 이제 그 돌발성 난청이랑 이명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만뒀고 또 마침 그 친구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이거를 같이 협동조합을 해보자가 얘기가 나왔고 그 친구 한 명이 이왕 네가 퇴사를 했으니까 교육을 한번 받아봐라고 해서 제가 신청을 해서 들었는데 듣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일단 뭐 다양하게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 사례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실습도 하고 뭐 멘토도 해주시니까 생각만 했던 거를 이제 구체화시킬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인들이랑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인들이 이제 탭댄서랑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걔들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저도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퇴사를 하면서 서로 만나가지고 그냥 신세한탄 하다가 이런 거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전체적인 공연은 버스킹으로 진행이 되는데 탭댄스랑 재즈 버스킹 공연입니다. 공연을 스튜디오 촬영을 하면은 코로나에서 찾게 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김해 소상공인 카페에서 진행을 했고요. 지나가시는 분들도 보고 다시 이거를 촬영하고 유튜브로 하고 이제 QR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카페에서 이제 티켓으로 배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실 수 있게 기획을 했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라는 점을 하기가 조금 그랬고 처음에 이제 제목도 뭐 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연 뭐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이 시국에 이런 걸 하면은 너무 자극적인가 타이틀도 좀 수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예산 비용이 뭐 150만 원이 정해져 있었는데 큰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제가 기획한 거에서 이제 출연료 다 주고 영상 촬영비랑 음향비 주고 하니까 동영상 편집 비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보면서 뭐 제가 그래픽 디자인은 가능한데 영상은 또 아예 다른 부분이니까 그런 점이 조금 힘들었고 그리고 일정 조율이나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뉴스를 많이 보서 그거를 사회 분위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년에 디자인 전문 회사를 창업할 예정이고 아무래도 본업이 디자이너이다 보니까 그거를 위주로 할 건데 제가 협동조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탭댄서와 피아니스트들 이렇게 좀 다양한 친구들이랑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협동조합으로 문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고 뭐 교육도 가능하면 계속 듣고 디자인 회사도 회사지만 이제 또 좀 제가 재밌는 일을 많이 하고 싶어서 이게 또 상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 기획에서도 디자인이 필요하고 수익이 있어야 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고 직업으로서 또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네. 2021년은 휴식과 재충전의 해였던 것 같은데 퇴사를 하고 진짜 많이 쉬고 여행도 가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했던 거랑 다른 분야를 배우니까 더 훨씬 좋았고 그리고 이제 양성 교육 통해서 이제 실습도 하고 멘토도 받으면서 그리고 또 담당자분들도 진짜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뭐 사업 같은 거 안내도 많이 받아보고 뭐 사업 계획서도 더 지원하고 문화 활동가로서 더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예술가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를 기획하는 기획자로 도전하고 있는 최성은입니다. 저는 처음엔 이렇게 예술 쪽으로 제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지원을 받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런 강의가 있던데 한번 참여해보지 않겠냐 해서 처음에 참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음악을 하면서 제가 관심도가 가장 높은 아이와 음악을 합쳐서 무언가를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비대면으로만 모든 걸 접하는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그냥 일반적인 동화 구연이나 그런 간단한 수업이 아닌 수업이랑은 좀 다르게 실질적으로 악기도 들어가고 더 생동감 있는 그런 공연을 한번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들을 위한 키즈북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키즈북 콘서트는요, 아이들에게 그냥 일반적인 동화로만 접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악기 연주와 함께 그 동화를 더 생동감 있게 만드는 그런 기획을 한 공연입니다. 실제 이 공연에서 동화 구연도 진행했고요. 전체적인 기획,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동화 제작부터 나오는 음악, 모든 걸 다 만들었습니다. 유아 뮤지컬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를 창업하고 싶어서 제가 처음에 여기를 왔었고, 이번 이 기획을 한 이유도 제가 앞으로 창업을 할 때에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저는 조금 더 많은 실제 악기와 더 풍성한 뮤지컬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예술가 섭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좀 그렇게 더 크게 못한 게 조금 많이 아쉽고, 그래도 물론 피아노 한 대와 동화 구연 이렇게 진행했지만 제가 전공이 보컬 전공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노래도 함께 불러줄 수 있었고 더 알찬 무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2021년도는 회복하는 그런 해였고요. 이번 사업은 저에게 다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큰 시간을 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예술가들이 무대를 잃고 조금 방황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정보를 알지 못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사업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